예, 반갑습니다. 가맹점원 관리를 쉽게, 가맹점원 관리를 긍정적으로 프랜차이즈 정보 시스템 연구소 궁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체크리스트 디자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디자인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오래 안 걸립니다. 체크리스트 디자인 이제 방향에서 무게중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체크리스트 디자인 할 때 질문을 무한대로 넣을 수는 있지는 않잖아요. 질문에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질문마다 중요도는 다 달라요. 어떤 질문은 5점짜리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질문은 1점짜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무게중심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할 때 카노 모델에 대해서 좀 한번 카노 모델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좀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카노 모델이 뭐냐면은 상품 기획을 할 때 이 고객 충족, 불충족에 대해서 고객이 만족, 불만족,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상관관계가 이루어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자세한 것은 인터넷에 찾아보시고요. 이 카노 모델을 좀 응용을 해서 체크리스트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위적 품질 요소입니다. 어디에 속하는 거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이 구간입니다. 자, 뭐냐면은 충족이 되면은 만족도가 올라가지만 어느 정도 이제 만족이 되면은 더 이상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쭉 평행선을 달리는 거고요. 대신에 만족이 되지 않으면은 불만이 바로 생기는 거죠. 대표적인 요소가 뭐냐면은 바로 청결이나 음식 데코레이션 같은 겁니다. 자, 화장실 청결을 예를 들어 볼게요. 화장실 청결, 변기나 이런 데 찌든 데 없고 쓰레기통 청결하고 그 다음에 냄새가 나지 않고 청소 상태 잘 돼 있으면은 만족도 올라가죠. 그런데 그런 청소 상태가 더 올라간다 그래서 더 올라갈 수가 있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소보다 더 올라갈 수가 있나요? 거기서 더 깨끗한다 그래서 고객 만족도가 더 이상 올라가진 않아요. 그쵸? 그 정도만 만족해주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까 말한 요소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은 불만족이 바로바로 나오죠. 화장실에 냄새가 난다든지 변기에 찌든 데가 있다든지 쓰레기통 주변이 지저분하든지 이러면은 불만이 바로바로 생기죠. 그쵸? 그리고 어떤 대형 이제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은 화장실이 막 으리으리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뭐 어떤 경우에는 화단 설치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자, 그다음 음식 데코레이션. 내가 메뉴판을 보고 음식을 시켰는데 음식 거기 메뉴판에 있는 사진하고 음식이 비슷하게 나오면은 만족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나요? 그쵸? 더 이상 만족도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냥 비슷하게만 나와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메뉴판 사진을 보고 음식을 시켰는데 음식 메뉴판 사진하고 전혀 동떨어지게 음식이 나오면 이게 뭐야? 바로 불만족이 생겨버리죠. 이런 게 바로 기본적인 당위적 품질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1차원적인 품질 요소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충족이 되면 만족하고 충족이 되지 않으면 불만이 바로 생기는 것들. 대표적인 요소가 바로 맛인데, 자, 요 구간입니다. 뭐냐면은 맛이 좋으면 만족도가 올라가고 맛이 나쁘면 만족도가 내려가는 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쵸? 자, 근데 이 맛이라는 게 물론 주관적인 요소가 강하긴 하지만은 어느 날 가니까 맛이 있고 어느 날 가니까 맛이 없고 막 들쑥날쑥하면은 이것도 문제잖아요. 맛을 일정하게 쭉 유지를 해야 고객이 언제든 왔을 때 만족을 하게 되는데 이 맛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요소가 뭘까요? 바로 규격에 맞는 재료를 쓰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레시피대로 조리를 하는 게 이게 맛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비결이죠. 그쵸? 세 번째는 매력적인 품질 요소입니다. 바로 이제 이 구간에 이제 매력적인 품질 요소인데 뭐냐면은 충족이 되면은 만족을 주지만 충족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고객이 미처 기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충족을 준다든지 기대 이상을 주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은 와 여기는 이런 것도 해주네 하면서 만족도가 쭉 올라가는데
어차피 내가 기대를 안 하고 갔기 때문에 그걸 안 해준다고 해서 불만이 생기진 않는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요소가 뭐냐면 바로 이벤트나 작은 배려 같은 겁니다. 자, 어느 내가 레스토랑에 갔는데 내 생일인 걸 알고 작은 이벤트를 해줘요. 나는 기대를 안 하고 갔어요. 근데 이벤트를 해주니까 만족을 해주죠. 와, 여긴 이런 것도 해주네. 근데 그걸 안 해준다 그래서 불만이 생길까요? 어차피 나는 기대를 안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작은 배려 같은 건데, 여러분 고깃집에 가면은 그 옷에 고기 굽는 냄새 배지 말라고 옷 커버 같은 거 주거나 의자 밑에 옷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둡니다. 이런 경우 와, 여기는 이런 배려도 해주냐고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해준다고 해서 불만이 생길까요? 나는 어차피 기대를 안 하고 왔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진 않아요. 자, 그런데 좀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이게 통했을 수 있어요. 10년 그 이전에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옷 커버를 주거나 그런 경우가 별로 서비스가 없었기 때문에 매장에서 그런 걸 할 경우 와, 여기는 이런 것도 해주냐고 만족도가 쭉 올라갑니다. 요즘은 어떤가요? 좀 이런 게 좀 생각보다 많이 보편화됐습니다. 옷 커버를 주거나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기 때문에 고객이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갑니다. 고깃집에는 옷 커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때는 매력적인 품질 요소가 아니고 아까 앞쪽에 설명드렸던 당위적인 품질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제공하는 게 고객 입장에서 매력적인 거냐, 당연한 거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체크리스트를 디자인할 때 무게중심을 어디에 둬야 우리 본점의 성공 노하우가 제대로 전달이 될까, 이 부분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즉, 체크리스트 질문 요소들이 고객 입장에서 매력적인 거냐, 1차원적인 거냐, 당위적인 거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우선 이 부분은 당연히 넣어야 되겠죠. 저게 만약에 충족을 못 시켜주면은 고객 불만족이 바로 나타나니까. 그럼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체크리스트에, 그거는 본점의 성공 노하우가 뭐냐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저거는 배점하고도 이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배점을 어디에 많이 줄 것이냐, 점수를 어디에서 많이 줄 것이냐는 본점의 성공 노하우가 뭐냐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체크리스트 이제 분할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 슈퍼바이저가 매장에 방문을 해서 머무는 시간이 한계가 있습니다. 무한대로 머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체크리스트 질문 수도 한계가 있겠죠. 중요하다고 물론 다 중요한 부분을 다 넣고 싶겠지만은 슈퍼바이저가 매장에 머무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질문 수도 거기에 따라서 적절히 조절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질문 한 개당 1분의 소요 시간을 잡았을 때 30에서 40개면 적당하겠죠. 물론 이제 질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우리 이 질문 중요하고 이 질문 중요해서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5, 60개가 넘어가고 뭐 100개 육박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체크리스트 이제 분할도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분할을 하느냐? 첫 번째는 카테고리에 따라서 이제 분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외식 프랜차이즈를 예를 들면은 외식 프랜차이즈에서 가장 많이 쓰는 체크리스트가 QSC 체크리스트죠. 그러면 그거를 쪼개는 겁니다. 품질 관리 체크리스트, 고객 응대 체크리스트, 청결 관리 체크리스트. 그러면 매장에 방문할 때마다 이거를 다 점검하느냐? 아닙니다. 좀 응용의 미를 두는 거죠. 예를 들어서 품질 관리는 중요하니까 매번 방문할 때 이제 하고, 고객 응대와 청결 관리는 뭐 격월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에 이제 미를 두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점검 방법에 따라 이제 분할을 하는 건데요. 자, 질문수가 100개 육박해요. 근데 우리 좀 정말 이것만큼은 정말 하자. 그 2, 30개 정도만 좀 빼보자. 요걸로 이제 정기 방문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매월 이제 갈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이제 100개 육박하는 거는 전수조사 체크리스트라 그래서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할 때 이제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에 따라서 이제 체크리스트를 분할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
점검 방법에 따라서 분할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서 체크리스트 분할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질문 수가 너무 많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체크리스트 이제 무게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카노 모델을 응용해서 설명드렸는데 고객 입장에서 당위적 요소냐, 이게 1차원적 요소냐, 매력적인 요소냐, 그리고 이제 점수 배점을 둘 때 어디에 더 중심을 둬야 되느냐, 이 부분을 설명드렸고요. 체크리스트 분할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습니다. 질문수가 만약에 너무 많으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카테고리에 따라서 분할을 할 거냐, 점검 방법에 따라서 분할을 할 거냐, 이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 카테고리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